단 15일 만에 내 계좌에서 3천만 원, 5천만 원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면 기분이 어떠신가요? 7월 한 달 동안 수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실제로 경험한 잔혹한 현실입니다. 대출까지 끌어다 쓴 피 같은 돈이 눈앞에서 녹아내릴 때의 그 아득함, 저 역시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참사가 벌어진 걸까요? 금융위기가 터진 것도 아니고 미국의 경제가 무너진 것도 아닙니다. 전쟁이 난 것도 아닌데 내 통장은 왜 금융위기 때보다 더 처참하게 박살난 것일까요? 팩트를 정밀하게 짚어보죠. 원인은 기업이 망해서가 아닙니다. 바로 상승장 꼭대기에서 폭주하던 포모 심리에 휩쓸렸기 때문입니다. 시속 200km로 질주하는 롤러코스터에 안전벨트도 착용하지 않은 채 뛰어내린 꼴이라는 겁니다. 최고점에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레버리지 상품에 자산의 전 재산을 쏟아부었습니다. 남들은 한 발짝 먼저 내려서 웃고 있는데 나 혼자 멈추지 않는 열차에 갇혀버린 격이죠. 냉정하게 수학적인 계산을 해볼까요? 계좌가 80% 토막이 나면 원금을 회복하기 위해 필요한 수익률은 무려 500%입니다. 숨이 턱 막히는 비현실적인 수치죠. 마음이 찢어지도록 아프고 당장 주식을 다 팔아치우고 싶으실 겁니다. 하지만 냉정을 찾으셔야 합니다. 수술대에 올라간 환자가 무섭다고 배를 갈라놓은 채 도망칠 수는 없는 법입니다. 기업의 펀더멘털, 즉 실적이라는 뼈대가 부러진 게 아니라면 시간은 반드시 당신의 편이 되어줍니다. 펀더멘털이 살아있는 단단한 자산은 찌그러졌을지언정 결국 제값을 찾아가기 마련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아주 강력한 의문이 들지 않으십니까? 과연 이 믿기지 않는 폭락이 오롯이 개인들의 공포 심리 때문에만 일어난 일일까요? 아니면 시장 뒤편에서 작동한 훨씬 더 치명적이고 기괴한 시스템에 덫이 있었던 걸까요? 지수가 10% 폭락하는데 떨어지면 돈을 버는 인버스 상품마저 마이너스가 나는 기괴한 현상을 보셨나요? 실제로 지난 7월 시장에서 일어난 소름 돋는 일입니다. 오를 때 2배 올라야 할 레버리지는 4배로 박살나고 내려갈 때 벌어야 할 인버스마저 손실을 내는 이 비정상적인 광기. 도대체 왜 이런 얼토당토하는 일들이 벌어졌던 걸까요? 원인은 간단합니다. 시장의 가격을 잡아줘야 할 유동성 공급자, 즉 LP조차 제 역할을 못할 정도로 변동성의 폭주가 극에 달했기 때문이죠. 주식시장의 시스템 자체가 고장 나버린 겁니다. 이건 과거 2010년 ELW 사태 때 증권사 직원들의 돈마저 순식간에 잿더미로 녹아내리던 그 악몽과 완전히 똑같습니다. 물이 거세게 빠져나가는 수영장에서 가짜 튜브마저 터져버려 모두가 수몰되던 상황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여기서 정말 다행스러운 변화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8월에 들어서며 그 미쳐있던 변동성의 폭풍이 조금씩 가라앉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거래대금 상위 목록의 단일 종목 레버리지 대신 시장 전체를 담아내는 코덱스 200 같은 건전한 패시브 자금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아수라장이었던 수영장에 진짜 구명조끼가 던져지며 시장이 제정신을 차리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라는 겁니다. 광기의 폭주가 진정되고 시장의 가격 발현 기능이 돌아오는 것, 분명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하지만 과연 이게 순수한 호재이기만 할까요? 수영장의 파도가 진정되었다는 건 이제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거대하고 냉혹한 새로운 포식자들이 본격적으로 주도권을 잡았다는 섬뜩한 경고이기도 합니다. 과연 그 포식자들은 누구이며 우리는 그들의 판에서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까요? 개인 투자자들의 신용 융자 잔고가 불과 한 달 만에 수조 원이나 날아가며 시장을 바치던 개미들의 강력한 화력이 완전히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계좌가 너덜너덜해진 개인들이 절망하며 시장을 떠나고 있죠. 그렇다면 주식을 올릴 주체가 사라졌으니 상승장은 영영 끝난 걸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당신이 지금 당장 깨달아야 할 진실은 이제부터 외국인과 기관이 새로운 판을 짜는 본격적인 수급의 장세가 시작되었다는 점입니다. 지금까지의 시장이 개인들의 뜨거운 포모 심리로 움직였다면 8월부터는 거대 자본을 쥔 거대 포식자들의 철저한 계산 아래 판이 굴러가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명심해야 할 핵심이 있습니다. 예전처럼 무작정 돌진하는 사자처럼 매매했다간 이들의 손쉬운 먹잇감이 될 뿐이라는 겁니다. 지금 개인 투자자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건 바로 영악한 여우의 지혜입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바닥에서 조용히 모아가는 종목의 길목을 미리 지키고 서 있어야 합니다. 수급이 쏠리며 주가가 치솟을 때 미련 없이 수익을 챙기고 아름답게 돌아가는 섹터 순환매의 리듬을 유연하게 타야만 계좌를 지킬 수 있습니다. 무지성으로 올인하고 기도만 드리는 매매 방식은 완전히 끝났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그렇다면 거대 수급을 움직이는 이 포식자들과 함께 여우처럼 움직이기 위해서 우리는 지수의 목표치를 어디까지 잡아야 할까요? 시장 일각에서 다시 피어오르는 지수 대반등의 소문을 과연 어디까지 믿고 어디서 멈춰야 할까요? 지수가 7,300을 넘어 7,800선까지 단숨에 치솟는다면 당신은 과연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드디어 대세 상승장의 시작이다 라며 전 재산을 들고 또다시 시장으로 돌진하실 건가요? 만약 그렇게 행동하신다면 당신은 또 한 번 차가운 수렁 속으로 미끄러져 떨어지게 될 겁니다. 현재 증시의 반등은 기업의 가치가 급상승한 것이 아닌 단순한 기술적 반등의 영역이라는 점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차트 파동으로 보면 이번 반등은 가파른 폭락 뒤에 찾아오는 전형적인 조정 비파 구간입니다. 숨이 넘어가는 환자에게 잠시 산소호흡기를 대어준 것과 같은 착시 현상이죠. 지수가 7,500선을 뚫고 올라가면 수많은 언론 매체는 다시 대세 상승장을 외치며 환호성을 지를 겁니다. 하지만 바로 그 환호의 순간이 가장 잔인하고 치명적인 함정이라는 겁니다. 이번 기술적 반등은 계좌를 정비하고 현금을 확보할 수 있는 마지막 구원의 기회입니다. 결코 또다시 포모 심리에 빠져들어갈 때가 아니라는 거죠. 남들이 다시 흥분할 때 고점에 물린 위험한 상품을 털어내고 몸집을 가볍게 줄이셔야 합니다. 환호성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차갑게 현금을 챙기는 자만이 다음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반등의 한계선과 우리가 취해야 할 전략은 정리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 진짜 본질을 파헤쳐 봐야겠죠. 우리가 그토록 믿고 있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그리고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진짜 속사정은 안전할까요? AI 투자에 수백조 원을 쏟아붓는 글로벌 빅테크의 지각 변동 속에서 반도체의 전성시대는 과연 계속될 수 있을까요?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AI 시장에 쏟아부은 돈이 무려 수백조 원에 달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지금까지 시장은 그저 누가 투자를 더 많이 하느냐에만 열광하며 주가를 끌어올렸습니다. 하지만 최근 글로벌 빅테크의 실적 발표장에서 시장의 분위기가 180도 바뀌었습니다. 월가의 거대 자본들이 그래서 당신들 그 돈으로 도대체 얼마를 벌어들이고 있느냐? 라며 냉혹한 질문을 던지기 시작한 것이죠. 쉽게 비유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주가 상승이 대형 빌딩을 미친 듯이 짓는 공사 단계 때문이었다면 이제는 다 지은 건물에서 매달 월세가 얼마 들어오는지 계산기를 두드리는 시대로 진입한 겁니다. 무작정 돈을 쓰는 시설 투자만 자랑하던 시대는 끝났고 투자 대비 진짜 수익을 증명해야만 주가가 움직이는 어목 한 판이 열렸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장 걱정하는 반도체 주식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주가 폭락을 겪자 일각에서는 반도체 피크아웃을 외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수치를 보십시오. 이번 폭락 사태로 우리 반도체 기업들은 이미 3년 뒤에 적자로 전환할 최악의 가능성까지 주가에 선반영했습니다. 매를 맞아도 가장 잔인하게 미리 맞아둔 셈이죠. 글로벌 AI 전쟁이 계속되고 기업이 찍어내는 실적이라는 숫자가 굳건한 한 반도체의 사이클은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해와 공포 때문에 주가가 뒤틀렸을 뿐 반도체라는 기둥은 여전히 단단합니다. 반도체가 시장의 주춧돌 역할을 해준다는 진실은 확인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진짜 중요한 질문이 하나 남았습니다. 반도체의 뒤를 이어 8월 시장에서 당신의 계좌를 2배, 3배 폭발시킬 진짜 다음 주도주는 과연 어디서 터져나오게 될까요? 8월의 진짜 승부처는 모두가 바라보는 반도체 그 자체가 아닙니다. 실적 시즌이 마감되는 순간부터 시장은 스토리의 힘이 지배하는 화려한 내러티브 장세로 완전히 전환됩니다. 단순히 삼성전자 하나만 바라보며 돈이 몰리던 뻔한 장세는 이미 막을 내렸다는 겁니다. 이제는 단단한 실적을 기본 무기로 갖추고 AI라는 거대한 엔진을 탑재한 다음 주자들에게 미친 듯한 유동성이 쏠리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그 돈줄이 모이는 첫 번째 길목은 어디일까요? 바로 AI가 드디어 뇌를 벗어나 육체를 갖게 되는 피지컬 AI, 즉 로봇 분야입니다. 공장과 일상 속에 들어오는 실체 있는 AI가 시장의 주도권을 쥐게 된다는 거죠. 여기에 전 세계의 기하급수적으로 들어서는 데이터 센터의 숨통을 트여줄 전력망과 신재생에너지 역시 거역할 수 없는 시대의 흐름입니다. 전기가 없으면 수백조 원짜리 AI 데이터 센터도 한낱 거대한 고물덩어리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수주 잔고가 가득 차서 비명을 지르고 있는 조선과 방산, 그리고 새만금 단지처럼 대규모 인프라가 깔리는 수혜주들 역시 8월 시장의 판도를 송두리째 바꿀 강력한 후보군입니다. 반도체라는 튼튼한 기둥 옆에 이처럼 풍성한 가지들이 펼쳐지는 순간 폭락장에서 상처받은 당신의 계좌를 화려하게 부활시킬 진짜 기회가 열리게 됩니다.
주도주의 거대한 윤곽은 확실하게 잡혔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슴을 철렁하게 만드는 냉혹한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정작 내 계좌를 열어보면 왜 매번 사야 할 진짜 주식은 놓치고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잡주에 올인해서 피 같은 통장을 또다시 박살내고 있는 걸까요? 도대체 우리는 어떤 치명적인 착각에 빠져 있는 걸까요? 하루에 3%, 5% 수익에 일희일비하며 매일 손가락을 바쁘게 움직이시나요? 지난 1년 동안 그렇게 치열하게 매매해서 당신의 계좌가 과연 얼마나 불어났는지 냉정하게 계산해 보셨습니까? 단언컨대 차트의 5일선을 따라다니며 샀다 팔았다를 반복하는 단타 매매로는 당신 자산의 신분을 절대로 바꿀 수 없습니다. 그건 매매 기교가 뛰어난 극소수만의 영역일 뿐 대다수의 개인 투자자에게는 계좌를 천천히 갈아먹는 독약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진짜 내 삶을 바꾸고 자산의 신분을 상승시키는 큰 돈은 도대체 어디서 터져 나올까요? 역설적이게도 시장에 피바람이 불고 모두가 공포에 질려 도망칠 때 실적이라는 확실한 밧줄을 잡고 묵묵히 사모은 코어 계좌에서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나무에 비유해보죠. 아무리 매서운 폭풍우가 몰아쳐도 뿌리가 깊고 굵은 나무는 결코 뽑히지 않습니다. 잠시 나뭇가지가 흔들리고 잎사귀가 떨어질지언정 태양이 뜨면 결국 가장 풍성하고 달콤한 열매를 맺게 마련입니다.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체 자산의 70%는 아무리 흔들려도 절대 팔지 않을 단단한 실적 1등주로 코어 계좌를 채워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30% 정도의 금액으로만 트레이딩 계좌를 만들어 빠른 순환매를 즐기시는 것이 지혜로운 전략입니다. 코어 계좌라는 단단한 뿌리가 당신의 자산을 지켜줄 때 비로소 시장의 흔들림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진짜 투자자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계좌를 나누고 포트폴리오의 뼈대를 바로 세우는 것. 이것이 폭락장에서 살아남은 당신이 가장 먼저 실행해야 할 실전 행동 강령입니다. 포트폴리오의 구조를 바로 세우고 나면 마침내 시장의 공포를 이겨낼 단단한 무기를 갖추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모든 준비를 마친 우리는 당장 내일 아침 장이 열렸을 때 과연 어떤 마음가짐과 차가운 이성으로 최종 승리의 버튼을 눌러야 할까요? 7월 폭락장에서 느꼈던 그 막막함과 배신감, 도대체 몇 날 며칠을 눈물로 지새우셨습니까? 믿었던 종목에 배신당하고 통장의 절반이 날아간 상처는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겁니다. 주식시장을 당장이라도 떠나고 싶고 다시는 국장을 쳐다보기도 싫은 그 마음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하지만 지난 20년 동안 단 한 번도 예외 없이 반복되어 온 주식시장의 차가운 진리를 떠올려 보십시오. 시장의 생로병사는 인간의 감정과 상관없이 항상 순환해 왔습니다. 모두가 환호하며 샴페인을 터뜨릴 때 폭락의 씨앗이 심어지고 모두가 비명을 지르며 절망할 때 위대한 대반격의 씨앗이 싹트는 법이죠. 지금 당신이 느껴야 할 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차가운 이성과 냉정함입니다. 가짜뉴스와 근거 없는 소문, 그리고 마음속 구석에서 요동치는 공포라는 자극적인 감정의 안개를 모두 걷어내셔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오롯이 믿어야 할 것은 단 하나, 기업들이 찍어내는 차가운 실적이라는 숫자와 외국인과 기관이 쏟아붓는 진짜 수급뿐이라는 겁니다. 대한민국 증시가 품고 있는 반도체와 방산, 조선, 그리고 AI 전력 인프라라는 막강한 포트폴리오의 힘을 절대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세계 시장에서 여전히 굳건하게 살아 숨쉬는 이 1등 기업들의 실적은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남들이 공포에 질려 피 흘리며 도망칠 때 냉정한 이성으로 나만의 확실한 기준을 세우는 자가 결국 판을 지배하게 됩니다. 폭풍우가 지나간 자리에 비로소 가치가 드러나듯 차가운 숫자를 믿고 단단하게 버텨낸 당신에게 8월은 계좌가 화려하게 부활하는 위대한 역전의 달이 될 것입니다. 지금 당장 당신의 불안을 확신으로 바꾸고 8월의 승리자가 되는 그 길에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7월에 참혹했던 폭락장을 복귀하고 8월에 펼쳐질 외인과 기관의 새로운 판짜기, 그리고 이에 맞서는 개인 투자자의 실전 승리 전략까지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어두운 터널을 지나온 당신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더 이상의 두려움이나 섣부른 자만이 아닙니다. 차가운 숫자를 바라보는 정교한 안목과 확고한 기준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주식시장은 결코 상처받은 마음을 동정하지 않습니다. 오직 준비된 자, 차가운 이성으로 스스로의 원칙을 지키는 자에게만 잔혹했던 손실을 뛰어넘는 위대한 보상을 안겨줄 뿐이라는 겁니다. 오늘 함께 짚어본 코어 계좌와 트레이딩 계좌의 분리, 그리고 실적과 수급에 기반한 리듬을 반드시 당신의 실전 매매 습관으로 뿌리내리시기 바랍니다. 혼란스러운 시장 속에서 홀로 외로운 싸움을 이어가고 계신가요? 거친 풍랑이 몰아칠 때마다 흔들리지 않는 나침반이 되어드릴 깊이 있는 분석을 계속해서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당신의 피 같은 자산을 지키고 8월의 대반격을 시작하는데 확실한 길잡이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진솔한 댓글은 더욱 냉철하고 유익한 콘텐츠를 제작하는데 가장 큰 힘이 됩니다. 현재 계좌 상황이나 매매에 대한 고민이 있다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더 단단하고 명쾌한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